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열린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낭비성이 강하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올 도민의 날 일회성 행사에는 도비 6억 6천만 원과 시비 3억 원 등 10억 원 가까운 혈세가 쓰였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설 자리인 춘천 중도 지난 6일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지사와 민선 7기, 새로운 시장 군수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5팀 출연했습니다. 24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행사였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와 민선 7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는데 도비만 6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불꽃놀이에는 3억 원의 춘천시 예산이 쓰였습니다. 재정 자립도 21%인 강원도가 일회성 행사에 이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도의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행사해도 우리 강원도민들 또 춘천 시민들 강원도민들은 다 아마 우리 행사 취지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낭비성 축제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지침서상 일회성 축제 행사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 지침서에 의하면은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도민날 행사 사전 심사 거치셨나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이번 행사는 축제가 아니라 기념식이라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제 기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 행사인데 기념 행사성도 일회성은 여기 포함이 됩니다. 컨텐츠가 이제 그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춘천역 앞에서 열린 올림픽 성공 기념 축제에서도 콘서트와 불꽃놀이 등 행사 비용으로 24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비용은 적당했는지, 목적은 달성됐는지 일회성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자연에 사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펼쳐지는가 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는 야생동물이 포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호와 수렵,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 보이는데 두 가지를 하나의 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렵꾼이 설치한 올무에 걸려있는 너구리를 구하고 산 구석구석을 돌며 불법 역구류를 수거합니다. 겨울철 굶주린 야생동물을 위해 먹이 주기에 나서며 보호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밭이나 민가로 내려오면 허가받은 엽사들이 출동해 사냥을 합니다. 야생동물이 때로는 보호에, 때로는 포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역할을 하나의 단체가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데 수렵 면허를 가진 회원들로 구성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을 포획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와 밀렵, 밀거래 감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까지 두 개의 단체가 나누어 하던 것을 2016년부터 해당 협회가 도맡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먹이 주기 등 일부 보호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원주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은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렵만 하는 협회가 있고 아예 이제 보호만 하는 협회가 있고 따로 있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환경부에 있는 법에 등록된 단체거든요. 주가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원주의 경우 지난해 밀렵 밀거래 감시로 1,000만 원, 구조 출동으로 1,100만 원의 보조금이 해당 협회에 지원됐고 유해조수 포획으로 8천만 원 가량의 포상금도 지급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떨어지는 사업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야 뭐 하고 조지죠. 시킨 대로 그냥. 정반대의 업무인 야생동물 보호와 포획을 한 단체에 의존하면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질병과 기후변화로 꿀벌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꿀벌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은지 기자입니다. 2009년 낭충봉화 부패병 발생 이후 2011년 최저 수준으로 줄었던 도내 꿀벌 농가는 서양벌을 중심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어 멸종 위기에 있는 토종벌인데 발생 농가뿐 아니라 반경 6km 벌통을 모두 소각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살처분 방식으로 관리하는 AI, 구제역 등과 달리 이종 전염병이어서 신고 의무만 있고 소각에 따른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빚입니다. 낭충봉화 부패병 걸리면 우리 아들 밥 굶는다. 이 토종벌 95% 99% 말로만 폐사가 됐다. 우린 농가로는 이 질병 걸리면 그냥 소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존율이 조금 높은 서양벌도 바이러스가 잠복한 오래된 벌통이나 벌집틀을 매년 교체해야 하는데 지원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50%는 자부담이 원칙이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화분이나 꿀은 제가 벌을 시작할 때부터 가격이 지금까지 쭉 그양돼 있어요. 근데 다른 지자재 값은 계속 올라가고 보조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피부에 와닿는 거는 올해 강원도 축산 예산 129억여 원 가운데 양봉 예산은 1.7%인 2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죠. 열악하다 보니까 방역은 골고루 동시에 피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는가. 사정이 이런 것은 꿀벌 관련 산업을 보호할 독자적인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봉은 축산법 적용을 받는데 최근 국회에 양봉산업법이 발의됐습니다.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 그다음에 천적생물, 또 아까 군집붕괴현상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 양성. 국내 양봉 산업 규모는 4천억 원 정도지만 꽃가루를 옮겨주는 등 생태 공익적 가치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꿀벌 산업뿐 아니라 생태계 유지를 위해 농가와 양봉 산업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실제와 같은 예방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현장을 조규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동이 느껴지자 아이들이 방석으로 머리를 가리고 몸을 웅크립니다. 지도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지진 대처 요령을 몸에 숙지합니다. 화재가 난 건물을 빠져나오기 위해 어린이들이 왕관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심폐소생술도 연습해 봅니다. 지금 뭐 한 거야? 심폐소생. 심폐소생술이 뭐야? 사람 살리는 거. 아이들도 직접 해보니까 인지하는 것도 더 빨랐고 또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릉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처음 마련한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에서는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런 체험 활동, 안전체험 활동을 잘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어린이들이 재난에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만 자살과 타살을 뺀 각종 사고로 숨진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196명입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지만 질식과 익사, 추락 등 사고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국내엔 체계적인 안전체험시설을 갖춘 상설교육장은 많이 부족합니다. 도내에도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교육장은 태백에 한 곳뿐이어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소도시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이 매우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체험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함께 해야 할 부모님들이 함께 해야 할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일상적인 안전체험 교육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나는 시군마다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고속철 사업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나면서 환경부가 우회 노선 검토와 추가 보완을 요구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착공이 어려워진 가운데 철도가 지나는 시군마다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노학동 소야벌 일대로 예정된 종착역 위치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동광사 주변은 도심 중에 들어가 있고 향후에 그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구군과 인제군도 도심 개발 등을 이유로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이나 역사 위치 변경을 요구대로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하고 총섭비 협의하고 있고요.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지역마다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동서고속철 사업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와 자율학습의 학생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에서 학습 선택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결과가 나온 춘천 강원고와 봉이고, 원주고와 진광고, 속초고와 설악고, 화천 산해고와 정선고 등 8개 학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컨설팅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안내하고 방과 후 학교와 자율학습을 학생 자율로 선택하는지를 확인한 뒤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외식산업 경기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강원도의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72.02로 1분기 72.77보다 낮아졌습니다.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둔화를 나타냅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까지는 60대를 나타냈으나 올해 1분기부터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3분기 전망지수는 79.43으로 2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액 비용이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 창업 기업의 세무와 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청년 창업 기업에게 세무 회계 분야와 기술 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하고 대표자가 만 39살 이하인 초기 창업 기업입니다. 지원 범위는 기장 수수료와 부가세 신고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기술 임치 수수료, 그리고 기술 가치 평가 수수료 등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로 올해 강릉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강릉시가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165억 원으로 지난해 142억 원보다 23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등이 잇따라 건립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태백 검룡소 천물 지리생태원 조성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태백시는 올해 말까지 88억 원을 들여 한강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룡소 천물 지리생태원은 검룡소의 스토리와 문화체험존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소금산 출렁다리가 오늘 16일부터 유료화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일부터 안전점검 시행으로 휴장한 소금산 출렁다리를 오늘 16일 재개장할 예정이며 동시에 원주시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료는 만 7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일반 3,000원, 원주시민 1,000원으로
일반 입장료 3,000원 가운데 2,000원은 원주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원주 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와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물 신중축에 나섭니다. 원주 의료원은 국비와 도비 326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기존 병실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병상은 기존 241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진료 과목은 14개에서 20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문 음압치료와 재활의료센터도 갖추게 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가 이른바 역파도로 불리는 이안류로 인한 수상 안전사고 대책을 강화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지난해 경포 해수욕장에 이어 올해 양양군 낙산 해수욕장에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관련 정보와 위험 지수를 시군에 문자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